읍단위 같은 데를 기존에 이제 도로를 놔두고 주변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그 기존 도로는 또 기존 이제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죠. 중심 지역된 데가 외곽이 됩니다. 지나가면서. 그럼 이제 그걸 맞춰서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은 그 길도 좀 이렇게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진면도 그렇지만 오성도 그렇고 아마 또 현덕도 그렇고 거기는 옛날 20년 전에 지금이나 길이 똑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구도심이라는 슬럼화 현상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책을 해야지. 지금 하북에서 면사무소 가는 길 어떻게 보면 인도 하나 늘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현덕도 그렇고 이런 외곽만 나가는 길이 능사냐. 그럼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뭐 전반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면 오성길 진이 외곽 오성이 얼마나 됐어요? 기간 저기 뚫린 길이 그 10년 넘었죠. 예, 10년 넘었습니다. 현덕도 그렇고 예. 진이도 그렇고 진이도 지금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중심입니다. 그 지역에. 근데 거기를 그 좁은 버스가 교행이 힘든, 지금은 이제 버스들도 거의 대형화 추세라 그게 막교항을 쉽게 못 가요. 그러면 정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아니 누가 그 길 좁은 데를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 슬럼화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해서 완전히 뒤처지고. 하여튼 계속해서 뭐 신설 우회도로가 계획이 될 때 기존 도로가 기존 도로에 거기에 계획을 해서 이쪽이 진짜 20m가 난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10차선, 인도 있는 10차선이라도 만들어 주던, 그게 같이 이렇게 병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건 다 도사업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줘야지. 지금 뭐 10년, 20년 돼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은 거의 다 원주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해요, 지금. 그냥 방치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계획이라도 해놔야지. 하여튼 우회도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존 도로에 대해서 그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시 좀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이제 거의 다 이제 읍단위는 그나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또 이제 평산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그 길은 읍사무소 앞에도 굉장히 좁은 길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그냥 외곽으로 빠져버리지. 누가 그 안정리 그 안에 들어와서 노래거리 들어와서 뭔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곽길만 뚫어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래 어떻게든 사람들이 좀 안쪽으로 들어와야 저쪽에 뭔가 있고 상점에서 뭔가 되고 음식점도 좀 장사가 되고 사람들이 좀 모여야 활기차게 뭔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계획해서 하는 거는 지금 원래대로 추진한다고 치지만 우리 평택에도 지금 이제 뭐 경기도 이제 뭐 건설본부에서 해서 하는 도로 사업이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 7개. 7개요? 7개가 어디? 지금 진인 쪽에는 진리남사하고 오산 시계 네,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 은산에 가는 도로. 은산에 가는 거는 뭐 그런 의미 있고 설계 그 이번에 10억 확보돼서 설계 새로 시작된 거. 그 사업은 별게 저기 진리하고 연계돼서 본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고덕 신도시에서 저기 천국 나가는 302호선 확포장 공사하고요. 그 안중 쪽에 신항리 들어가는 안중 신항 남유선
또 안중 조항간 노선. 그 2와 3개 노선은 뭐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그 공사는 착수 안 됐고.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진행되는 게 이제 진이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경동나변 앞에 우산시계. 그러니까 진목간 도로 되는 거고 네. 또 우산시계간에서 경동나비에 네. 그리고 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공사 중인 거요? 공사 중이고 안중 신앙관 공사 얼마나 됐어요? 안중 신앙만 노선도 한 60% 됐습니다. 이게 최고 많이 된 거네요. 제일 많이 공정 올라가는 거는 이제 오산시에서 진역 연결하는 그 노선이 이제 거기가 된 게 뭐가 있어요? 저희 관내 쪽으로는 많이 있는데 그 오산하고 연결되는 거 거기가 좀 많이 됐고요. 제일 많이 된 부분은 이제 그 동현교 확장하는 부분하고 그 송탄하고 청북 연결하는 그 지방교 노선 그게 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그 넘어오는 그 옆에 뭐 인도에 뭐 이렇게 아치같이 이렇게 하는 건 뭐 어떤 거 용도가? 그 자전거 도로 그게 자전거 도로예요. 아니 그 막대한 그 굉장히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 되는 이해가 안 가죠. 다녀보면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이제 겸용해서 이용하는 건데 주변 경관하고 그렇게 또 어울리지 않고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이게 이제 진이 남사간 이게 언제 시작됐어요? 공사 시작된 지는 아니 공사가 처음에 이제 보상 공고 나고 보상 시점 보상 공고 나간 건 한 2004년도 이게 이제 2002년도부터 이제 시작돼서 3개월 시작돼서 그럼 저기 안중 신앙관은 이것도 마찬가지 안중 그때 신앙관도 설계는 2002년도 3년도에 하고 공사는 보상은 한 1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합이나 이제 2와 3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보상만 주시고요. 아직까지 비슷한 시기에 설계는 다 됐는데 아직 착공 지금 이게 한 5, 6개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계 고덕천국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이 넘은 거거든요. 시작이 거의 2002년 뭐 2004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마 계획상으로 따지면은 2013 올해나 내년도에 다 완공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처음에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사업이라면 유창 소장님이 뭐 저희가 그건 아니지만 이게 보상은 거의 2004년부터 나갔습니다. 나간 거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보상금 다 못 줬어요. 오산시계부터 진이역사 그거 보상 못 줬죠. 근데 이 길은 어디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사는 이게 누구를 위한 도로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경동나비엔을 위한 도로예요? 경동나비엔을 위한 도로는 아니고 이제 아니 지금 현황상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기업하기 좋은 우리 지역에 이제 경동나비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해줘야 되지만 지금 경동나비엔이 이전을 한다고 치면은 그분들이 갈 길이 없어요. 편안히 갈 길이. 그럼 거기에 또 신규도 또 직원을 채용하면요 다 오산에서 출퇴근해야지 여기서 갈 사람이 없어요. 왜? 가는 길이 돌아서 가야 됩니다. 지금 현황상 그 지금 밑에 계획 아직 보상도 안 됐어요. 보상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이 되는데 아직도 보상을 못 줬습니다. 확장하는 부분 빼고도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아니 근데 10년이 됐는데도 보상을 못 줬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이거 우리가 위탁받아서 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네, 보상만 위탁을 주잖아요. 네. 아니 그럼 보상비라도 도에다가 해서 받아와야죠. 아니 저기 보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30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540개 그런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오다가 예산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획이 올해까지 내년까지 다 완공이에요.
근데 공사비가 350억인데 1년에 10억씩 받았습니다. 못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러면 35년이 걸려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아니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 있고 도의원들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고 이렇게 진척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국비를 받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금 미국기지 이전에 대한 특별법 그걸 어떻게 좀 변경해서 사업을 도로를 마련을 해야지. 맨날 뭐 사통팔당 도로 뜯어놨다고 그랬지만 정작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분들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그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4, 5년 전부터 이제 극심한 그 경제난 때문에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2와 3계간 노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개발비를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지금 안행부하고 협의가 다 돼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기에 좀 착수될 수 지금 있도록 2와 3계단도 뭐 200몇 억을 뭐 이렇게 해석을 또 돌린다고 그랬지만 거기뿐이 아니 여기 있는 도로 전체가요. 오산시계부터 진해역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다 미군기지 방역 3km 이내에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역 발전이 늦어지는 건데요. 굉장히 이게 뭔가 기반시설만 되면요 옆에다 기업체도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진이 남사간 도로 파헤쳐놓은 게 몇 년입니까 지금? 파헤쳐놓은 거는 2006년도부터 파헤쳐놔갖고 지금까지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 지역분들은 뭐냐 이거예요. 거기가 지역분들이 쓰는 도로가 아니에요. 다니는 도로가. 4차선을 한다고 하면은 지역분들은요 사고 때문에 노인네들 앞동네도 못 건너가요. 그렇게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은 일사천리도 빨리 끝내야지. 하여튼 앞으로도 최대한 좀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한다는 게 지금 이 공사를 어떻게 되면은 도에 지금 이제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러면은 뭔가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의원들, 국회의원들 아니면 우리 시에서에도 어떻게 뭐 딴 쪽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지. 이걸 계속 그냥 이거는 우리가 주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에다가 얘기한다? 도는 어차피 또 지역이 30개 n분의 1로 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업을 좀 변형을 시켜서라도 뭔가 좀 길을 완공을 시켜놔야지. 응? 아니면 폐쇄를 시키던지 뭐 지금 뭐 민자로 돌린다 그러면 민자에다가 넘겨주던지. 그리고 어떻게 됐든 재산권 행사 못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보상도 안 주고 선만 거놓고 보상 안 주고 10여 년 동안 이 재산권 침해한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지가가 도로로 편입됐기 때문에 오르지도 않아요. 그런 데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여튼 다각도로다가 그 촉진 방안 이게 도로는 또 굉장히 또 넓게 이게 다 도에서 하는 거는 거의 한 30m 정도 잡아놔요. 주변에. 대부분 뭐 비탈면까지 다 비탈면까지 가기 때문에 배수로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작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지금 뭐 산업단지 뭐 이런 거 해갖고 수용지구 해갖고 묶어놓은 거나 도로선 해놓고 시작 안 해놓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는 안 돼서 해제해도 되지만 이런 거 도로가 한번 선을 한번 거놓으면은 영원히 재산권 행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보상해서 받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것도 빨리 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먼저 뭐 국회에서 차입을 해서 나중에 뭐 도에서 해가 협의해갖고 이렇게 넘겨주든지. 지금 산업단지 그 경동나비에는 그런 방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네. LH나 경동나비에서 일정 부분 100억 먼저 해주고 2, 3년 있다가 다시 이제 그거 해주는 걸로.
어떻게든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지역에서 뭐 우리가 도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상위기관이라 지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지역 도의원님들 5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하고 또 국회의원하고 또 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뭔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뭘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아야 돼요. 네. 특수망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진이남사가 공정률 지금 한 40%밖에 안 되죠. 근데 40% 조금 넘었겠네. 올해 뭐 25인가 내려와서 38% 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난제가 다리 하는 데만 해도 거의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이천 곧 하는 다리하고 또 진목리 넘어가는 거 다리. 그러니까 뭔가가 10년 동안 그 공사 중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변에다가 그 지역 주민들, 진이면 주민들 먼지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무슨 공사하는 데 가서 얘기해보면요, 거들떠도 안 봐요. 하여튼 뭐 박찬 과장님은 고생하는 건 아는데,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지금 이게 2, 3년 안에 끝날 사업이, 아니 워낙은 올해 2013년도까지일 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앞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진짜 100억이라 그러면은 뭐 딱 보이는데, 이게 뭐 300억인데 올해 20억이고 내년에도 본연 예산을 갈 때는 그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뭔가 특별히 조치를 해야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됐던, 그 지금 공사하는 업체에서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먼저 선투자해서 이자 보전 해갖고 뭐 정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랄까, 어떤 방법을 이걸 취하고 가야지. 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 한번 우리가 한번 제시를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거는. 네, 잘 알겠습니다. 특수망을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안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기업하는 기업 도시 같은 산업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해가지고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우리 평택은 그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거 정책적인 거라 거의 이제 일본 국도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예산에 굉장히 낭비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평택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보면 내저용이에요. 내저용. 그러면은 굉장히 자원이 좋은 게 우리가 하천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안성천도 있고 진이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옆에 있는 오산천, 또 이제 황구지천보다는 오산천은 오산시계까지는 거의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진이천 유원지 거기서부터 지금 오산천 합류부까지 거의 한 200억 들여갖고 이제 사업 진행하는 걸 2단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오산천하고 오산시계하고는 연결을 어떻게 보면 바로 3차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산천 부분은 지금 서울청에서 실시설계 마스터 플랜은 기 반영돼 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 나오면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아마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 단계는 해서 또 이제 진이천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 북리에 어디야? 북리 거기까지만 연결만 시켜주면은 평택고까지는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오산부터 평택고까지 해도 거의 한 30km 될 거예요. 그 구간이. 네. 그러면 굉장히 명소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뭐 용인, 뭐 하남, 뭐 광주 이렇게 해갖고 하지 말래도 거기 연결시키면 예전에 했던 뭐 계획 뭐 96km라는 자전거 도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명소될 겁니다. 거기가. 왜? 아무리 저 뭐 낙동강 뭐 잘해놨다 그래도요, 인구의 전 60%가 사는 수도권에 중간에 어떻게 명소거든. 해야 된다.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전체 다 국가 그 하천 마스터 플랜에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협의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20달 서쪽에 이제 지방하천, 이번에도 하여튼 뭐 저기 진천, 황금보호지역 위에 이제 정비를 이제 잘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환경면에 쪽에서는 그 단체들도 이제 했고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있어요. 뭐 중간에 좀 이제 남겨놨었으면은 그걸 이제 좀 남겨놓고 정비를 했으면 되는데, 본인도 뭐 환경은 뭐 그쪽은 바로 지금 보니까 이제 풀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좀 자라나더라고요. 다행인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게 이제 정비한 지가 거의 10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토사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다가 쌓는 게 다 준설토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한 10년 후에 다시 했을 때는 그 준설토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다 또 쌓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가 내려오는 토사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일부 이제 반출하는 계획도 좀 잡아야 되고요.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데만 추후에 반출을 좀 하고 일부는 또 유실돼서 또 하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아마 그 이제 저기 토사를 이제 반출하는 것은 아마 이제 뭐 법으로 뭐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게 처음은 됐지만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것 보고, 또 지금 그 밑에 세월교 밑에 정비했고 지금 다리 밑에는 안 하셨죠? 그거는 저 우리 그 진천 공남교 교량공사는 쪽에서 정비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토론을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뭐냐면은 거기를 이제 한정을 딱 하다 보니까 거기가 또 물을 또 많이 가다두게 또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또 이제 지금 이제 뭐 우기지만 장마철이지만 그 물이 모였다가 한 번씩 쓸려내 그러면 밑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높아지면 지금 이제 진천 주원지 범람의 위험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상수원 저기 보호 싸는 데 있죠. 보호 싸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높여놨잖아요. 근데 하천에다가 보호를 쌓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치수학고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호를 싼 거 아닙니까? 근데 자연한 하천에 보호를 싼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호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지금 물이 안 내려갑니다. 갈수기 지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유원지 앞에 물이 고여 있는 게 썩어요. 물이 흘러야 되는데 보호가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서 정체가 되거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양쪽 좌측으로 졸졸 흐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원지 안에는 물이 고이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두 가지 양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진천의 치수원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거기가 뭘 가둬두다 보니까 밑에 유원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체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상수도 사업소하고 하천 관리하는 저희 쪽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흘렸을 때 상수원 치수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진천 유원지를 이용하는 시기만이라도 좀 이렇게 물을 흘려서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상수도 사업자가 협의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보를 처음에도 좀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게 보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물이 빠지고 나서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위에 농경지 침수가 또 돼요. 거기서 물을 가둬놓으니까 그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뭐 마살잎들 이제 아마 요번에 은살리는 한번 보면 알겠죠. 그 영향이 이제 준설된 게 얼마나 영향이 역류가 되거든요. 물이 논쪽으로 이게 높다 보니까. 원래 정리될 정도로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요 물이 못 나가요. 하천으로. 하천에 물이 쌓이면은 마살잎들, 은살잎들에서 물이 나가야 되죠. 하천으로. 네. 물이 역류가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 못 받아주고 안 빠져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높아지는 거예요. 그 보가 있기 때문에. 또 2단계로는
유원지가 넘치는 거는 지금 그 뭐야 그 다리 세월이 태월교 말고 유원지에 있는 증검나 진검여울인가 그게 또 수위를 또 높여지기 때문에 그 유원지에 한 5, 60cm는 영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천가하고 아마 그거 설치할 때 협의는 했겠죠. 안 했습니까? 하천가하고 협의 안 해요? 그런 시설물, 고정시설물 할 때? 아니, 협의를 하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제 하천 그 우수시에 이제 얼마만큼 하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들이 그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거기가 또- 장마철에 가서 보면요 7, 80cm의 단차가 거기서 떨어지는 게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너무 다리 교각의 사이가 촘촘하고 돌로 해놓기 때문에 걸리 못 빠져놓으니까 우위로 가서 떨어지는데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우위의 수위는 7, 80cm가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물을 가름하고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천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시설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물에 흐르는 데다가. 그런 거는 어떻게 됐든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거기 사니까 알아요. 가서 보면은 우기 때 보면은 물이 낙찰이죠. 그 다리를 넘어서 그냥 물이 밑으로 빠져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빠질 곳이 없으니까 물이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유원지는 다 물에 찰 수밖에. 그리고 물의 중간에 흐르는데 사이가 막어 있는 돌은 한 1m가 되고 그 간격은 한 50, 60cm밖에 안 돼요. 이렇게 촘촘하게 해놨으니 물이 빠지겠냐고. 다 넘어가지. 그게 뭐 옆에 제방이나 이런 데다가 시설물을 했으면 괜찮지만 물을 흐르는 데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아마 우리가 뭐 소하천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산 임야 같은데 뭐 계곡물 같은 거 내려오는 데가 주변이 이제 막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제 또 외지인들이 와서 거기다 주택을 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논들도 다 또 복틀도 했기 때문에 물을 받을 곳이 없다 보니까 그게 다 이제 하천으로 몰리게끔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유실이 굉장히 많이 돼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도 창고 졌지, 뭐 주택 들어왔지, 다 이제 복틀했기 때문에. 네. 그래갖고 지금 이게 아마 전체적인 거, 이게 뭐 처음은 여기 뭐 몇 개 안 나왔지만, 산에 있는 계곡은 아마 지금 다 이런 상황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봐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인허가 내줄 때 그런 거는 좀 얘기를 못 하나요? 이런 거 좀 이렇게 안전확보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집단으로 들어오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부담 사업이라도 시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런 그 행정기관에서 그런 조건하는 게 이제 과도한 그 국민들 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아니 이게 많이 규제인데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아니 어떻게 됐든 그분은 거기가 이제 재산권 행사나 살기 좋은 곳이라 해서 그 옆으로 해서 집을 지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인제는 예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바로는 민원 안 내요. 몇 년 있다가 민원을 내더라고요. 이거 지금 소하천이라는 부분이요. 지금 이제 몇 미터가 아니라 보통 뭐 몇 킬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하기도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는 부분이고. 그건 다 전체는 아니어도 예. 집 옆에 본인 예. 스스로 집 옆에 보면은 민원이 발생될 게 예견이 되거든요. 예. 지금 또 아니 어떻게 보면 도로도 없는 조그만 도로에다가 인허가 내놓고 나중에 큰 차 못 다닌다고 민원 내는 게 지금 현실 아니에요. 이제 지금 우리 평택에도 우리 소하천이 그런 소하천 한 29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하천 정비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정 부분만이라도 그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인허가 시에 이렇게 조건을 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소하천 정비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기본 수립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 인허가 시에 그런 피해가 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들 복토도 해부해서 이제 집을 좀 높이 졌었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요 제방보다 밑에다가 건축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분들은 벌써 팔고 딴 데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예전 같은 개발 행위 많으니까 논도 있고 하면 그런 데서 이제 저수를 해주잖아요. 기본 1차적인 거를. 근데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로 그게 하천 넘어가니까 하천이 받을 용량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치대가 얕으니까 낮은 곳에서 당연히 건물 졌으니까 당연히 물이 너무 치면은 집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인허가 줄 때는 제방협회 줄 때는 그거보다 복토해서 그 위에다 집을 져라. 그리고 또 뭐 기반세 미약할 때는 그런 것도 보강해서 해라. 우리가 건축물 그런 거 나갈 때는 뭐 조경되고 안전시설 뭐 이렇게 차폐시설하고 그런 조건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위험한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것도 협의 들어오잖아요. 하천협회에다가 개발행위 들어오면은 건설하천과에다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조건을 그런 좀 조건을 다루셨어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5쪽에 보면 이제 소위장님이 할 거예요? 그래. 지역구역은 네, 이만 마치.